전소가 됐어요. 그런데 그게 남편이 한 거란 얘기입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이게 지난해 1월에 벌어진 사건이고요. 이게 예. 최근에 법 판결이 나면서 저희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이날 이 새벽 예배에 갔다가 부부가 돌아오는 길이었고요. 차량이 어디론가 갔는데 네. 1시간 후에 차 안에는 아내 혼자 있었고 차는 거의 다 타버린 상태였습니다. 경찰이 처음에 보고 교통사고인가 보다 했어요. 경찰도. 예. 그런데 교통사고로 단정을 짓기에는 이게 차가 농로에 빠지면서 차가 전소가 된 건데 이 불에 탄 흔적 말고는 차량이 다른 데가 손상된 흔적이 거의 없었던 거죠. 예. 뭔가 찌그러지거나 파손되거나 하는 어떤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. 찌그러진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.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이제 국가에서 또 와서 검식을 해보니까 불이 난 지점도 보통은 불이 난다면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되잖아요. 차가 불이 난다면. 근데 엔진룸이 아니라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이 된 겁니다. 뭔가 정말 이상하다 했는데 결정적인 게 아내의 시신을 부검을 했거든요. 예. 남편이 굉장히 못하게 했는데 경찰이 영장을 받아서 했습니다. 했는데 이 아내의 기도에 그 흐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호흡을 하게 되면 연기를 들이마시고 거기에 흔적이 남아야 된다는 얘기죠? 그렇죠. 그러니까 이미 차가 불에 타기 전에 아내는 사망했다는 거죠. 그래서 경찰이 여기저기 다각적으로 수사를 한 끝에 예. 그 차가 불이 날 때 아까 화면에서 보셨지만 어느 차가 출발을 하잖아요. 남편의 차였습니다. 아내의 차는 불이 나 있는데 남편의 차는 출발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됐거든요. 예. 그래서 남편을 긴급 체포해서 추궁을 했고 결국 자신이 우발적으로 살해한 건 맞다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. 여기서도 우발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럼 왜 이렇게까지 갔느냐? 여기서도 보험금이 좀 나옵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아까 우리가 사건을 다루었을 때도 사실은 이제 어머니에게 보험금을 가입해 놓고 그 돈을 빼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내 앞으로 보험을 들어놓은 거예요. 이 남편이.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살해한 걸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? 물론 예.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. 나온 거니까. 그렇게 나온 거죠, 사실은.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 앞으로 보험 7개를 가입해 놨어요. 7개. 그 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. 보험 7개를 가입해 놓는다는 것도. 그리고 이 돈이 수령액이 총 5억 7천만 원이에요. 아내가 사망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의 금액이. 그러니까 이 정도로 큰 금액의 보험을 가입해 놨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의심을 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. 네. 경찰 입장에서는. 그리고 아까 지금 최현미 기자도 얘기했지만 아내가 차가 타서 탄 것 때문에 화재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고 하면 유독가스를 마셔서 그 흘림이 생겨야 될 텐데 네. 그런 부분은 전혀 몸에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.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본인의 차를 그 근방에 세워놓고 바로 가서 타지도 않았어요. 택시 타고 한참 돌아와서 일부러 알리바이 만들려고 그리고 와서 타고 거기서 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아내가 차에서 사망하기까지 아무도 거기에 온 사람이 없어요. 남편 빼고는. 여러 가지 CCTV 정황을 봐도. 그렇다고 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남편이 그 아내를 입으로 살해하고 그리고 나서 불을 질러서 이걸 거짓으로 위장하려고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그게 결정적 증거가 결국 보험금이었고 지금 남편은 뭐라고 얘기하면 살해한 건 인정해요.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. 그러나 불을 낸 건 아니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. 참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아니 지금 살해한 것만 해도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? 그리고 왜 또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도 이해도 안 돼요, 사실은. 근데 아내를 살해하고 나서 불을 안 질렀다고 해서 그 조금이라도 본인의 어떤 처벌을 줄이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정말 개정의 면도 없고요. 정말 본인이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깨닫지도 못하는 것 같아서 더 엄벌에 처할 것 같아요, 저는. 그러니까 이후에 남편의 행동을 보면 부검을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었고 맞습니다. 계획적 택시 타고 2번을 갈아타고 자기 차를 타고 간 것도 계획적이라는 정황으로 보이는데도 우발적으로 했다라고 주장을 했었단 말이에요. 예, 그리고 이게 정황상 그 차를 타고 가는 게 찍혀 있지 않습니까? 네. 아내의 차가 불에 탈 때 차를 타고 가는 게 찍혀 있는데 그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그 범행 전 새벽 2시경에 남편분이 자기가 타고 갈 차를 일부러 가져다 놨다고 하더라고요. 미리 거기다가. 예. 그러면 그런 부분을 봐도 이제 여기서 내가 범행을 할 거니까 내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일단은 도주를 해야 되니까 여기다 차를 놔야지.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리고 불을 지른 것도 안에서 불이 났고 그게 우발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까지 다 짜여진 것처럼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이게 정말 고의적으로 계획을 다 해서 일부러 시간도 자기 본인 알리바이도 생각을 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끝까지 이제 부인을 했거든요. 나는 정말로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우발적이었고 내가 불 지른 거 아니다.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좀 재판부가 신빙할 수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30년이 판결이 났었는데 항소심에서도 그게 정당하다.
라고 예, 판결을 해준 것입니다. 근데 검찰에서는 징역 30년보다도 더 많이 굉장히 나쁜 죄질이기 때문에 더 많이 처벌을 해야 된다고 함께 항소를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이게 뭐 그래도 일단 살인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예. 그리고 이제 피고인이 암입니다. 그래서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어서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너무 또 과하게 내리기는 그렇다라고 해서 징역 30년이 합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좀 내린 사안입니다. 알겠습니다. 수령액이 5억 7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. 다음.